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노년을 두렵게 하는 병,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널리 알려진 질환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 두려운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대자연병원 신경과 김광석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그늘 치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무려 70만 5천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큰 고통을 안기는 질환, 치매. 치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 김광석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치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한 가지 질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사람이 후천적인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사회생활에 장애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이런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매 증상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증상들이.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을 태운다든지 약속을 한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을 하거나 방금 했던 말을 또 물어본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그제서야 가족들이 치매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람이나 시간, 장소와 같은 진압력의 장애가 생겨서 가까운 가족을 못 알아본다거나 계절 감각도 상실하게 되고요. 일상적인 대화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시공간 장애로 인해서 늘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행 능력에도 장애가 생기면서 평소 하던 요리를 하지 못한다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력 장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젊은 나이에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부터도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좀 심해지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네, 건망증이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치매에 의한 기억력의 장애는 새로운 것을 입력하는 기억의 저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건망증은 기억을 해야 할 때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해서 기억이 불완전하게 남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미안하다며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지만 약속한 것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질병 중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또 소개가 돼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 이게 이제 치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로 통용이 될 정도로 가장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입니다.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치매가 곧 알츠하이머 병은 아니며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루이소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치매라는 질환 안에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이 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의 진행을 조금은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전체 치매의 약 1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는 정상압 수두증이나 감염성 질환, 내분비 질환, 비타민 같은 영양소 결핍이라든지 암에 의한 2차적인 질환,
약물 중독,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는 분들 가운데 혈관성 치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혈관성 치매가 뭔가요?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 뇌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혈압이나 당뇨, 흡연,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상에서는 이러한 병력이 있거나 검사 결과에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치매는 아닌데 경도인지 장애다. 가끔가다 들어봤던 것도 같아요. 네. 이 경도인지 장애 이거는 뭐예요?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가 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전 단계다. 네. 네. 어느 정도의 인지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아직은 치매라고 부르기 힘든 단계입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의 종류 중에 기억 상실형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 매년 약 10에서 15%에서 네.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상식 중에 하나가 유전이다. 치매가 유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래요? 먼저 많은 분들이 치매가 유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거나 놀라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1%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일부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유전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매는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셨다면 그 부모님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조금 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치매를 좀 더 일찍 발견을 한다면 어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일찍 조기 발견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10%의 경우에는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을 관리를 하고 다양한 비약물적인 개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다양한 법적,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왔을 때 한번 치매를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하루에도 반복된 질문을 여러 번 한다든지 밖에서 길을 잘 못 찾는다든지 네. 평소 잘 했던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조기 검진 사업. 관심이 좀 가는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인 MMSE 검사를 통해서 선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정상 범위 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법 및 주기적인 선별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분들은 진단 검사와 감별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단계인 진단 검사는 보다 정밀한 신경 인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하게 되며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 감별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감별검사는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네.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검사를 협약병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시행할 때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최대 11만 원까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로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치매를 관리해준다. 치매 국가 책임자 이런 말은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요양원 입소라든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복지용구 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까지 부담할 수 있는 산정 치매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치매 치료 관리비 사업을 통해서 기준 소득 이하의 환자분들에게 월 3만 원까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휴가제, 성년 후견인 제도, 실종 노인 예방이나 찾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치매 치료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치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약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사용하는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네. 이러한 약물들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 감소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치매 환자가 보이는 이상 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이완제라든지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투여할 수 있고요. 보완적인 약물요법으로 비타민이나 오메가3, 콜린성 전구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비약물적인 치료가 개발되어 왔고요. 인지 훈련이나 인지 재활, 경두계 자극술, 음악이나 미술, 운동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을 했을 경우 이게 이제 다시 좋아지기가 사실 뭐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적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약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일단은 아직까지 치매는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독립성을 연장시킬 수 있어서 치매 약물의 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최대한 일찍 발견을 해서 증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치매를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합니다. 치매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하기 힘들고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 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된다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면 그 발병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인자를 줄이고 보호인자의 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3권, 3금, 3행의 치매 예방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속설로 뭐 바둑이나 독서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화투 같은 것들이 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두뇌 활동을 하는 것은 뇌를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뇌 운동은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둑이나 독서, 퍼즐, 또 말씀하셨던 화투 같은 경우 네. 두뇌 활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뇌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TV를 보는 것은 뇌세포를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각종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뇌 활동의 증진뿐만이 아니라 네네. 사회 활동도 증진시켜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두뇌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 환자들을 위한 혹은 또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뇌의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조깅이나 산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도 있나요? 비타민 E나 비타민 C 그리고 엽산 성분이 함유된 비타민 함유 식품들이 좋고요. 네. 특히 이러한 비타민은 보조제를 통해서 드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호두, 해바라기 씨, 사과, 아보카도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네. 견과류라든지 야채,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오메가3의 경우 뇌 세포막 인지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으므로 이것이 많이 포함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외에도 계란이라든지 카레, 현미 등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치매 환자들 본인들도 물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 주위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가족들이 참 이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환자에게 윽박지른다든지 화를 내는 것은 환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족들이 끈기와 애정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몸이 안 좋은지 표현하는 것이 힘드므로 네. 전반적인 신체적인 건강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초기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나중에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하고 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주 보호자가 전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보호자가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고 보호자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치매 환자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899-9988로 전화를 거시면 24시간 365일 무휴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치매 보험도 많이들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매 보험과 관련해서 정작 치매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치매 보험의 대부분은 중증 치매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중증 치매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요양원 입소 비용 등을 거의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사보험의 지원은 거의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치매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치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정작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며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치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김광석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란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KF94, N95 등 숫자가 높은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높은 마스크는 오히려 숨쉬기가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를 쓰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KF80이나 그 이하의 일회용 수술 마스크 혹은 덴탈 마스크만으로도 비말 차단 효과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많은데요. 면 마스크는 방한용이어서 바이러스 필터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벗는 분들도 많은데 오염 위험은 실내가 실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